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제 좀 변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선물 시장이 다시 스타트가 됐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현물은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에서 함께 매수를 해주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2월에 거래일도 이제 한 10거래일, 11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거의 다 정리하셨죠? 시청자분들도 대략 수익 실현할 것들은 다 실현하셨을 것이고 내년까지 가져갈 것들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어떻게 세울지 아마 대략적인 전략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요. 내년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해외 투자, 또 국내 투자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6년의 전망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CLSA에서 내년 2026년 아웃룩이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고 또 국가별로 시장은 어떤 양상을 나타낼까 전망을 하는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저도 재밌게 좀 읽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CLSA는 내년 2026년을 AI 피로감이 조금 더 누적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금의 대이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6을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올해도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가다가 한번 출렁거리고 또 걱정이 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라클의 실적 보니까 이거 또 불안하네. 오라클의 이 CDS 프리미엄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안 좋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또 한편에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브로드컴의 실적은 또 잘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조금 더 혼란이나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과도한 캐펙스 투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집중도, 시장이 올해 AI 쪽에 너무 쏠리면서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역시 부담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AI가 뭐 이제 개화한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이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사실 AI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과열 양상이 내년에 계속 언급되고 부각될 거다라고 CLSA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뭐 대표적인 뭐 빅테크들, 구글, 메타 이런 쪽들이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이제는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투자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 수익 모델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은 여전히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내년에 확실한 수익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은 분명히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딥시크 같은 것들이 만약에 출현하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 AI 쪽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업체들이 주가가 흔들리거나 한꺼번에 거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양상도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서비스나 AI 에이전트 아니면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는가를 내년엔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했냐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같은 AI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실적들도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들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같은 AI 모멘텀을 충분히 좀 즐기자. 대신에 즉각적인 매도를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로 넘어갈 때쯤에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러면서 재밌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는 아무래도 미국 쪽의 주식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좋았지만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역시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신흥국 시장이 부활할 거다라고 CLSA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 신흥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실 이머징 마켓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미국 쪽에 너무도 쏠리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기대감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신흥국 시장에 많이 가지가 않았고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기업이익 성장세도 턴어라운드하고 있고 각국에서 신흥국에서 각국의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이야기들,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유동성을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투자 심리가 이제는 신흥국 쪽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해외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장기적으로 이제 약세 국면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오히려 달러 약세가 되면 신흥국 쪽의 자산 가치는 상승하면서 이게 핵심적인 또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으로 속해 있잖아요.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AI 모멘텀의 수혜가 가장 좋을 것이다. 아직까지 수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을 상반기에는 가장 탑픽으로 골라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시점부터는 기술주 비중을 약간은 이제 줄이고 나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한국도 한국인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자금을 좀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로테이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재밌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자금 비중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별로 한번 쫙 리스트업을 해볼까요? 국가별로도 투자 전략을 각각 제시해 줬습니다. CLSA에서는 일단은 미국은 뭐 여전히 좋은 시장이죠. 가장 좋은 시장이고 여전히 장기 추세가 상회하면서 성장을 해 보일 것이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대신에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항상 걱정들이 있는데 이런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위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CLSA의 그런 걱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 대만, 중국, 태국, 호주, 태국 이런 국가들인데 다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 이런 위험성들이 또 내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만 시장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대만은 비중 축소 얘기를 했습니다. AI 하드웨어 사이클, 반도체 쪽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올해 대만인데 이미 그 수혜가 충분히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대만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대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호주나 태국은 뭐 어쨌든 약간은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호주도 밸류에이션이 높고 태국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양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을 시장들을 몇 개 꼽아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벤치마크 수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뭐 정부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조금 회복될 수는 있겠다. 시장의 이익 성장치는 기대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중국은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어 줄지는 조금 의문스럽다고 하면서 중립 의견을 제시했고요. 반면에 인도는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환율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인도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장의 거품이나 위험을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 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평가를 가장 좋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 내년에 기업이익 성장률이 신흥국 이머징 마켓 내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 사이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사이클,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후반부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대만 다음 타겟을 이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반도체 덕분에 기업이익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여기에 정부 정책 저희가 잘 봐야 되겠죠. 밸류업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부양 정책도 역시 한국을 비중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CLSA의 내년도 전망, 내년의 시장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좋은 수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